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에 매수했던 오픈베이스입니다. 조금 전에 특징주에서 데이터 솔루션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픈베이스 최고가 수익률 21% 달성했고요. 오늘도 고가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3,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픈베이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라는 인공지능 재료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써니전자나 안랩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인공지능 재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떨어지더라도 금방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현재 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에 그려놓은 요 선들을 보시면 딱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현재로서는 3,500원 근처에 이제 상당한 매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뭐 영원히 못 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3,500원은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가격으로 보고 있고, 요거를 매수를 하시려면은 이미 저희는 수익을 했지만 다시 한번 공략하실 분들은 네. 3,3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를 매수 범위로 잡으시고 그쯤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 가신 다음에 올라갔을 때 3,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한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이 검은색 선 구간 3,500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부터 탄력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5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을 잘 노렸다가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최대 주주와 함께 AI 관련 수혜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3,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유효하고 3,500원에서 수익 실현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단타적인 측면이라면 3,500원에서 넘어가면 오히려 탄력받아서 더 상승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제로투세븐 저출산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오늘 8,300원으로 종가 형성 했습니다. 수익률 4% 넘게 나왔는데 제로투세븐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리오프닝은 당연히 이제 네.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준비한 종목이 되겠고, 요즘에 그 저출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 나라 중국에서도 원래 이제 한 자녀만 낳자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이제 다자녀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이가 이제 3명부터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출산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투세븐과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즘 좀 꿈틀하고 있어요. 다만 요즘 너무 시장 분위기가 기술주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상승이 막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으로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종목 추천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파시는데 기관 외국인들만 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 보시고,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끌고 가시고요. 제가 처음에 10% 목표로 드렸었는데 사실 한 10,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 있게 홀딩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저출산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기술주로 좀 주목되고 있어서 소외되고 있지만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인데요. 실적은 좀 좋은데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던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때도 매수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모그린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자동차랑 배터리가 의외로 지금 저점을 굉장히 잘 만들고 네. 차분하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주들이 단기 흐름은 굉장히 세요. 하루에 상한가도 나오고. 근데 배터리나 자동차 모빌리티 쪽은 그런 한 방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 기술주들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이런 자동차나 배터리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13,000원대 있을 때부터 여기 바닥이니까 물타기 하실 분들은 물타기 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곧 이제 매수가가 옵니다. 12월 달에 하신 분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더 가져가시고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6,000원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니까요. 보유하시고 아모그린텍 이외에도 다른 배터리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 배터리주 흐름들도 지금 다 좋거든요. 괜찮으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무너지면 저는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한방은 없어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AI 같은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16,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9일에 매수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종가 81,700원 수익권에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도 6% 넘게 달성을 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 그 콘텐츠들이 네.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도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 드라마들이 워낙에 히트치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대상 그 연기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될지 작품상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관계자들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더 글로리를 다 봤거든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네. 그런데 글로리 이제 시즌 2가 올해 이제 파트 2가 또 네. 개봉을 한다고 3월에. 하고, 그렇죠. 3월이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좀 중단됐었던 아스달 연대기도 올해 또 계획이 있다고 하고 또 스위트홈 시즌 2도 계획이 있고 예전에 뭐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즌 2라는 게 보통 실제 그 전작보다 흥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은 제일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뭐 살지 모르겠다면은 가장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여러분들 수익 중이시고 또 수익이 아직 얼마 안 났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 구간이시니까 현재 81,000원에서 한 8만 원 근처 그 구간까지 저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드렸던 10% 구간 여전히 괜찮은 자리니까 천천히 이것도 잘 모아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다리는 신작도 많고 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의 시즌2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 컨텐츠 대장주 스튜디오 드래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까지 천천히 모아서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 현재는 41만 7,500원인데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런 탄소 섬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단식으로 잘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뭐 장기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돌파를 하고 지금 꽤나 이제 이 위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그 탄소 섬유, 고강도 탄소 섬유를 또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을 해서 이걸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이제 경쟁력이라던가 점유율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수소라던가 아니면 수소 연료 탱크의 원자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주항공의 발사체라던가 이런 쪽들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 산업이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이런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외형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꽤나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 생산력을 점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좀 위축이 됐던 그런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바닥을 딛고 다시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고 이제 241선이죠. 거의 한 1년 넘게 역배열 상태에서 있던 이 장기 이평선도 다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 241선 돌파를 하면서 이 위에 좀 안착을 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수익률을 한 20% 정도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이 한 18% 정도에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사실 목표가 20%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인 건데 네. 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랑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산업인 만큼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크게 어떤 뭐 수정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장기 이평선 241선 돌파하면서 추세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탄소, 섬유, 수소 등 성장 산업 기대감도 있는 만큼 추가 상승 랠리 기대되고 목표 수익률 20%까지 얼마 안 남았다. 더 들고 장기적으로 이어가 보자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매수가 16,000원에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공략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 쪽에서 계속해서 네. 좀 비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쉬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추가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뭐 특징조로 가지고 왔던 S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번에 뭐 카카오 지분 인수권 그 이슈가 붙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꽤나 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을 뭐 돌파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이런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그 외형적인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항공기 부품이라던가 뭐 원소재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일단은 고객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나사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이런 안정적인 고객사들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이 될 때마다 같이 함께 좀 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도 또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수익권에 있고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이죠. 박스권 돌파 후 상승 추세 나올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실적 호조로 턴어라운드 되었고 올해 역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이 OTT 셋톱박스 제조 기업 알로이스인데요. 오늘 1,943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로이스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계속해서 뭐 기술주들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AI 뭐 로봇 이쪽이 아니라면은 거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이전에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러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됐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2조 원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2조 원의 자금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지금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쪽
그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 다른 쪽들은 좀 굉장히 쉬어갑니다. 그래서 알로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뭐 추세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이랑 같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뚫지 못했던 이제 241선도 이번에 그동안에 계속 윗꼬리 달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슈를 또 같이 타면서 241선을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면서 그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을 해서 다 같이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O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이 바뀌면서 생활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것들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뭐 경기 위축이라던가 뭐 경기 침체 이럴 때 뭐 넷플릭스 OTT를 뭐 구독을 끊거나 막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산업들이 통신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료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안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 수익률 10%로 잡아놨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음 코너입니다.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